눈앞에서 계절이 싹 지나가는 느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환상적인 느낌을 가져서 그런데 사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벌어지는 과학적인 생각을 버리고 저분은 시적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볼 때 저분은 스키아토스에 갈 자격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감흥이 없을 지구의 공전 때문에 벌어지는 뭘 써야 되지? 여행? 여행? 진짜 이거는 내 마음의 소리다 그냥. 야, 지금 궤도님은 우주 여행하고 있어요. 우주 여행. 화성 나오고 안드로메다까지 가실 건가요? 와, 오늘은 지난주보다 우리 마인드맵 그리면서 네.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주제가 그쵸. 여행이잖아요. 아무래도 여행이니까. 사실 지난 주제는 노화였는데 네. 노화를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여러 가지 심상과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그러네. 심상이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여행하면 떠오르는 감정들이 설레고 신나고 들뜨고 그러네. 기대되고 온갖 즐거운 그 긍정적인 감정들이 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이 또 방학철이고 네. 한창 휴가를 가시거나 휴가를 계획들 하실 시기라서 참 시기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바쁘셔서 두 분은 딱히 뭐 여름이라고 휴가를 가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예, 뭐 9월 초쯤에 아, 9월 초요? 8월 말이나 9월 초, 네, 뭐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성수기, 극성수기는 피하실 수 있잖아요. 네. 프리랜서시다 보니까. 네네, 비행값이 싸지죠. 그쵸, 그쵸. 굳이 한여름에 갈 필요는 없으니까. 궤도님은요? 저도 뭐 이제 촬영 잡힌 것들이 있어갖고 9월에 홍콩, 네. 그다음에 촬영으로 출장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일종의 여행이죠. 근데 휴가 안 될 텐데요, 그렇게 가면. 네. 근데 최근에 갔다 온 북극 같은 경우도 북극 촬영이었는데 다녀오셨잖아요. 네, 너무 즐거웠던 여행이었어가지고 뭐가 어떤 면이 좋았어요? 북극은 그냥 여기서 감동을 받지 않는 방법은 아, 눈을 감는 것밖에 없다. 야, 네. 어디 가도 절대 이런 풍경 볼 수 없다. 네. 곰도 보셨어요? 곰 봤죠. 진짜로? 곰을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곰을 보면 좋겠다. 그 마을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그 총을 소재거든요. 총을 그래야 그래야 돼요. 되죠. 총을. 근데 곰을 만나는 게 쉽진 않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산에서 걸어 다니는 곰을 만나갖고 그쪽으로 갔어요, 배가. 그래서 이제 봤죠. 하얀가요? 새콤이. 되게 그 곰의 털이 투명한 거 아세요? 흰색 털이 아니에요. 네. 원래 투명한 털인데 그 빛이 이제 산란되면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산란이 일어나니까 하얀 빛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투명한 빨대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물질이 많이 묻다 보니까 동물원에 있는 곰들은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극에 있는 그 북극곰은 털이 때묻지 않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색 같은 느낌?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곰하고. 딱 나를 보더라고. 제가 계속 여기서 봐라, 나를 봐. 나를 봐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진짜 갑자기 나를 보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 셋 다 지금 휴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아직 휴가를 다녀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예정돼.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아닌가요? 뭐 파티가 시작되기 전이 제일 설레잖아요. 파티가 끝나면 제가 좀 허무하고. 여행하는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문효한 씨가 쓴 책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거기에 나왔던 인상적인 구절이라서 여행이 언제 시작하는가? 라는 건데 언제 시작할 것 같아요? 여행 여행이라는 계획을 할 때. 생각 발상을 마음에 품었을 때부터. 비슷한데 그분이 더 멋지게 표현했는데 설레기 시작할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할 때부터가 네. 여행이다. 사랑이 언제 시작하는가? 설레기 시작할 때. 아하. 그러니까 여행도 우리가 뭐 어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때 와 가면 너무 재밌겠다고 콩닥콩닥하죠.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된다. 근데 이제 피곤해지면서 끝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제 끝나느냐는 좀 피곤해지기 다를 것 같네요. 시작하면서. 여행 끝날 때쯤 되면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네. 하잖아요. 두 분의 여행 스타일이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 약간 밸런스 게임 형태로 네네네. 여행 스타일 체크해 볼까요? 좋습니다. 1초도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기. 네. 같은 시간이 주어지면 1. 여러 나라 가기 2. 한 도시만 가기. 하나 둘 셋. 한 도시. 도시. 나도. 1. 혼자 여행 2. 여럿이서 여행. 하나 둘 셋. 여럿이 여럿이. 여행. 지금은 그래요. 오, 나 혼자 여행인데? 1. 계획형 2. 즉흥형. 하나 둘 셋. 즉흥형. 계획형. 저 즉흥형. 저는 일은 전부 계획형인데 네. 뭐 여행은 즉흥형인 것 같아요.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여행까지. 편안하게 그냥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세요? 계획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철저하게 무슨 시간표 짜고 그러지 않고요. 이게 지금 사실 밸런스 게임 다 그렇듯이 55대 45. 근데 이동진 평론가님도 제가 그때 되게 놀랬던 게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이 여행을 다녀오셨고 네. 그 여행지에서 전부 사진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다 포스터처럼 이렇게 크게 인화해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영화만 많이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다 다녀오셨구나 이게 느꼈어요.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예전에 다니는 직장과 그 이후에서 제가 이제 여행지를 다녀오는 여행 책을 3권을 썼거든요. 여행 수필집.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기획 출장하고 관련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목적 여행이었는데 영화의 촬영지들을 제가 한 3,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와, 띄엄띄엄 너무 재밌었겠다. 전부 다닌 국가가 한 40개국이 넘어요. 야, 그러니까 독특하네요, 그건 진짜. 외국 여행은 굉장히 많이 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전부 다 내 뜨거운 가슴으로만 간 거는 아니에요. 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었죠. 출장이니까 어찌됐건 일종의. 네, 굉장히 뭐 보기에 겨운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저는 요즘 약간 그 영화나 뭘 만들기가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OTT 같은 거 틀면 거의 여행을 소재로 하지 않은 영화를 찾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로케이션이 좀 나와야지 더 볼거리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맘마미아도 그렇죠. 그쵸, 원, 그쵸. 투 다 네. 그리스를 가잖아요. 그리고 007 시리즈 같은 경우도 미션을 수행하러 어딜 가잖아요. 이국적인 장소를. 그래서 다 어딜 가는 내용은 영화마다 다 들어있어서 그쵸.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를 가면 영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영화가 우리는 여행을 소재로 다룰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문을 열고 그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모든 영화가 이런 여행의 요소를 담고 있지 않나. 마음속에서 여행 갈 때 영화 한 편씩 찍는 건데요. 그쵸. 맘마미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거기 맘마미아를 찍은 데가 섬이 2군데예요. 네. 스키아토스라는 섬이 있고 스코폴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마인드맵에 네. 적으셨잖아요. 맞아요. 스키아토스를 적었는데 제가 또 거길 갔다 왔었거든요. 야. 키아토스랑 또 어디라고? 스코펠로스라는 섬인데 바로 붙어 있어요. 섬이 2개인데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테네까지 갔다가 아테네에서 스키아토스를 가고 여기서 사이에서는 페리를 타고 이제 스코펠로스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갔을 때 그 2군데 갔는데 제가 가장 인상이 남았던 건 영화에 남았던 뭐 장소들 다 갔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짐이 잘못 도착하고 이러는 바람에 네. 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와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비행기에서 짐 하나도 없고 치약 영화적인 설정이다. 그쵸? 네, 벌써 영화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 이미 국내선까지 다 끊어놨기 때문에 네. 짐을 하나도 안 가진 채로 항공사에서 나중에 준다고 하고 제가 먼저 아테네를 도착했다가 스키아토스까지 간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맨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 일도 없고 돈도 얼마 없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페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렸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스키아토스 해변에 갔는데 작은 섬이라서 관광객도 하나도 없어요. 동양인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너무 좋다. 근데 이제 해변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밖이 다 바다가 그대로 보이는 카페고 거기서 이제 돈도 별로 없으니까 카푸치노 같은 걸 한 잔을 시켰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카페에서 이렇게 딱 발 이쁘고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빨리 마시면 나가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것도 돈 문제가 있는 없어요. 거예요. 또 카드도 잘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커피를 천천히 마셨죠. 조금씩. 그러면서 밖에 보고 또 조금씩 하니까 개 한 마리 데리고 남자가 산책하는데 한 7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넌 계속 마주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흐른 겁니까? 여행지에서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근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뭔가 하면 눈앞에서 계절이 흘러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계절이 싹 지나가는 느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환상적인 느낌을 가져서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망회의 소득이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벌어지는 과학적인 생각을 버리고 네, 저분은 시적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볼 때 저분은 스키아토스에 갈 자격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감흥이 없을 지구의 공전 때문에 벌어지는 이게 계절이라는 3개월 이상을 아니 제가 보내야 그거 아세요? 가을에 마지막 날 도착했거든요. 번개. 겨울이 도착하는 그 순간에 딱 가서 그 2시간을 제가 번개. 그런 네. 경험 없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계절의 냄새가 달라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계절의 냄새는 없습니다. 주로 미생물 냄새입니다. 미생물 네. 냄새야. 그래서 그런 기억에 남는 눈물 나요. 네. 울어요, 울어. 네. 아 이런 거 순간이 좋아하시죠? 우신다. 네. 감동 받아가지고 울어요. 그리스는 네. 저도 인생 여행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섬들을 다 가보진 못했어요. 다는 못 가죠. 보통 가는 데가 뻔하니까 그리스를 가는 영화 굉장히 많아요. 소개해 주세요. 최근 영화 중에는 트립 투 그리스라는 영화 있어요. 이게 트립 투 시리즈인데 네, 맞아요. 여행 시리즈로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 둘이서 가는 비포 시리즈 같은 영화예요. 영화가 모두 4편이 나왔는데 트립 투 잉글랜드, 트립 투 스페인, 트립 투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전부 유럽이네요, 그래도. 네. 이 두 사람이 어떤 코미디나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실제 배우가 자기 이름 그대로 나오는 픽션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저런 영화 찍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네. 찍는 거잖아요. 진짜 요리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 빵 투어를 하잖아요, 주로. 네, 부러워. 근데 저기에 네. 프린스턴 그리고 텔레필로스라고 적으신 네. 건 뭐예요? 텔레필로스는 그리스 섬. 아, 여기도 그리스 섬이에요? 네네.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섬인데요. 네. 해가 지지 않는 섬이에요. 그래서 1년 12달 남만 계속돼요. 거인족들이 사는데 이 거인족들은 휴식 없이 1년 12달을 계속 일만 해요. 근데 이 거인족이 사실상 오디세이가 다녔던 그 모든 섬 중에 거의 가장 난폭하고 가장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이제 오디세이가 겪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이제 신화적인 그 바탕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휴식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의 강팍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게 얼마나 여행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건데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여행하고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어떤 실험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프린스턴 대학원 신학 그 생들을 상대로 해서 대학원 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상한 실험을 했어요. A라는 어떤 건물이 있고 대학 안에 B라는 건물이 있는데 A라는 건물로부터 한 명씩 출발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B라는 건물 강당에서 발표를 시켜요. 미리 준비를 시키죠. 근데 이런 심리학 실험들이 항상 그렇듯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쵸. 사실은 딴 게 목적인 거예요. 숨은 장치가 있죠. 네, 근데 그들은 다 모르고 그거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직전까지 막 외우고 자기가 준비하죠. 근데 중간에 연기자를 섭외를 해서 이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실제는 발작이 아닌데 연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보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이 사람을 막 그 도와주고 경찰에 911로 전화하고 뭐 경찰 신고하고 이렇게 막 옆에서 CPR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발 동동 구르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번쩍번쩍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 중요한 일이 상황에서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를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동의를 분석한 거죠. 결론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것은 아마 신앙심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 진짜요?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신앙심이 깊으면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별로 없으면 안 도와줄 것 같잖아요. 연구 결과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는 아무런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유의미한 연관관계는 사실상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일부러 출발시킬 때 예를 들면 발표가 2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분 전에 출발시키고 어떤 사람은 1분 전에 출발시켜요. 1분 전에 출발한 사람들은 번쩍번쩍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없어서. 20분 전에 출발한 사람들은 10분 남았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이제 책에서 실험 결과를 보고 제가 느낀 건 우리 모두 다 조금씩 선하고 조금씩 악하잖아요. 언제 사람이 좀 강팍해지고 악해질까? 바쁠 때 같거든요. 여유가 없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바쁜 거는 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막 바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요. 점심도 못 먹었다는 맞아요. 바쁜 건 악이야. 저도 잠도 진짜 못 자고 막. 저도 바쁘고 궤도님도 바쁘고 네. 안현모님도 바쁘고 여기 다 거 싫어요. 바쁘시잖아요. 저도 정신없이 막 이렇게 지내다가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브레이크를 자꾸 걸게 돼요. 맞아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행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 그 vacation이라는 말의 어원도 vacant가 비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달력이 비어있는 걸 사실 못 참는 경향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비워두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거를 vacant하게 만들어야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인드맵에 균형이라고 썼잖아요. 그렇군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하고요. 예를 유전자가?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여행을 포함하는 게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오필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네오, 새로운, 네, 필리아. 좋아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행 같은 것을 약간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게 거예요. 네오포비아구나. 그게 네오포비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적었고요. 근데 네오필리아와 네오포비아는 각각 인구의 10%에서 15%래요.
그러니까 대략 한 70%에서 한 80% 정도는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이제 유전자에 관한 이제 뭐 지놈 프로젝트 같은 게 다 완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RD4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네. DRD4. 네라고 이제 명명을 했겠죠. 네. DRD4라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도파민 수용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래요. 근데 DRD4 7R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천성적으로 우리가 소위 이제 한국말에서 자주 말하는 그 역마살이 꼈다? 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건 그 다음인데요. 이 DRD4 유전자를 이제 나라별로, 국가별로, 대륙별로 이렇게 해서 분포를 한번 한 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대륙적으로 얘기하면 DRD4 이 7R이라는 이 유전자가 가장 적은 비율로 있는 나라, 대륙이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 적은? 가장 많은 거는 남미인데 네. 이게 인류의 이동 경로예요. 어?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네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쫙 갔고 인류가 가장 마지막으로 간 대륙이 뭐 남미거든요. 남미? 이렇게 갔으니까 옛날에는 시베리아를 통해서 북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애초에 유전자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의- 친구들은 거기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인류의 그 여정으로 본다면. 어허.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세계 평균보다 이 유전자의 비율이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잖아요. 또 농경 사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쌀농사를 한다던가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재밌네요. 네, 느껴졌습니다. 왠지 저 DRD4 7R이 저한테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안 너무 가본 좋으세요? 곳을 꼭 가보고 싶어하는 성격이고 네. 낯선 사람들을 만나보고 낯선 문화를 접해보는 게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제가 마인드맵에 돈을 썼어요. 돈 네, 사실 여행하려면 여행 경비가 너무 중요하죠. 필요하니까. 있어야죠. 근데 여행 경비를 벌려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경험에다가 주로 돈을 쓰는 편이라서 또 휴가를 갔다 오면 아 이제 돈 많이 썼다. 이제 다시 아하. 돈 벌자. 이러고 또 이제 돈 번 거를 여행할 때 쓰고 좀 그러는 편인 것 같아서 일할 때 활력소, 동기부여가 되는 게 한편으로 여행인 것 같기도 해요. 가장 멀리 어디 다녀오셨어요? 궤도님 앞에서 약간 지구상에서 여행한 거는 멀리라고 취급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우주여행을 지구상밖에 안 가봐가지고. 어디 화성은 갔다 왔어야지 멀리 갔다 왔다고 화성은 할 아직까지 것 유인 같은데. 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우주 관광에 관한 회사 중에 마스원이라고 있어요. 아하. 네, 아마 굉장히 그럼요. 유명한 얘기라서 너무 잘 아실 텐데 그 마스원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우주에 아예 이주민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흥미로운 건 편도예요. 왕복이 아니라. 맞아요. 그 얘기인즉슨 화성에 가면 영원히 못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주잖아요. 그 자원자를 받았는데 몇 명이 어플라이한 줄 아세요? 한 100대 1? 100대 1? 20만 명. 만대 1이죠, 만대. 그래서 20만 명 중에서 100명을 실제로 선발까지 했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사가 그 파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화성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 모든 인연과 가족과 이걸 다 떠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화성으로 한번 가서 영원히 거기서 결국은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20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말 되는 근데 것 제가 볼 때는 그 재미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허수. 네, 왜냐면은 네. 그 마스원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네덜란드 기업가가 만든 건데 네. 계획이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 자체는 인간이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모듈이 완벽하게 같은 장소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모듈을 로봇이 가서 조립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사람이 가서 조립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 사람 거기서 죽는 거거든요. 그럼 로봇이 조립을 하고 충분히 테스트를 거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서 그제서 인간이 가는 거고. 근데 인간이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런치 윈도우라고 가기 좋은 타이밍에 윈도우가 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냥 물자를 계속 보내야 되는데 이 물자가 만약에 미스가 한 번 나면은 그냥 죽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런치 윈도우를 기다리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그럼 2년 동안 먹을 음식, 뭐 영화 마션처럼. 몇 대이만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최종 100분에 들었던 분을 제가 만났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한국 사람 없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아일랜드 분인가 그런데 그분은 이제 조셉인가 그랬어요, 이름이.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 100명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강연도 하고 어떤 영리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 회사가. 에? 그러면서 이제 뭐 제대로 정산도 안 되고 좀 계획은 구체적이지가 않고 약간 봉익임선덜.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 100명이 다 이제 소송을 걸고 집단 그러면서 소송. 사실 맞선 프로젝트는 굉장히 오래전에 끝.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침몰했겠죠 아마. 네. 안 보신 분들은 디얼문은 뭐예요? 마인드맵의 디얼문이라고 아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마스온하고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일본의 그 억만장자입니다. 오, 쓰신 네. 거. 네, 저분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8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함께 달로 가자. 그래서 달에 착륙은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달 주위를 돌면서 달을 눈앞에서 보고 영감을 받아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이제 오케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도 한 분이 뽑혔어요. 누가 뽑혔죠? 그 탑이라는 분. 아 맞아 나 이거 기사를 네. 그래서 근데 결국 디온 프로젝트는 일단은 무산이 됐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됐다면 또 굉장히 많은 창작자들한테 영향을 줬을 텐데 아쉽게도 또 무산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먼 미래에 어떤 우주 여행까지도 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맞아요. 늘 인류는 계속 여행을 시도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의 여행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거 사실 관심 많거든요. 무엇 역사 이런 책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요. 잠깐만요. 약간 웬 네. 너무 자동진 우계도 좌 과거 왼쪽으로 후 보면 미래. 과거.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야누스가 왼쪽을 보면 과거가 보이고 오른쪽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지금 딱 네네. 야누스시네요. 지금 딱 제가 제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제뉴얼이죠. 네. 우리가 생각하면 관광이라는 게 무슨 굉장히 현대 산물 같잖아요. 물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관광이 여행이 시작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 네. 토마스 쿡이 여행 상품을 발명해서 새로 만들어서 산업화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철도의 개통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주 옛날에도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여행들 좀 마차 타고 다녔죠. 네, 심지어는 여행 상품 약간 현대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로마 시대에도 있었어요. 오. 로마 사람들은 휴가를 4월 달쯤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4월에 이제 날씨가 좋을 때여서 그런가? 오히려 아주 덥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떠난다고 하고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온천 여행 같은 건데, 어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로마에서 이집트까지 여행을 갔다 와요. 이집트에 가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집트 같은 데 가거나 어디 뭐 동남아시아에 가거나 하면 쇼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마인들도 쇼를 봤어요. 엔터테인먼트. 네. 이집트에서 어떤 걸 했냐면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들을 악어쇼. 이집트 사람들이 악어쇼죠. 돌고래 쇼처럼. 와. 이를 벌리게 하고 입을 벌리게 하고 이를 닦아줘요. 악어 양치쇼. 네. 그리고 돈을 받아요. 와. 이런 기록들 같은 것이 남아 있고요. 로마에서 못 보니까 못 보죠. 이집트까지 가야만 볼 수 있으니까. 와, 그럼 패키지 여행 같은 게 있었네요. 그렇죠.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첫날 와서 악어쇼. 기념품 안 사면은 이제 안 끝나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유튜브로 볼 만한 장면인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가이드들도 그렇게 많았대요. 가이드들이 호객을 했대요. 로마에서 이렇게 여행객들이 오면 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에 있었던 게 다 있는 거예요. 나폴리 관광을 가면 나폴리에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어떤 스팟들이 있잖아요. 장소들이 있으면 뭐 탑도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유리병에다 그렸대요. 야. 그리고 옆에다 그 장소 이름을 적었다거든요. 제가 어디나 여행지를 가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기념품 샵 가서 보통 한 3달러에서 5달러 마그넷? 냉장고 마그넷을 항상 사요. 최고죠. 근데 정확히 냉장고 마그넷하고 똑같아요. 오. 지금 내가 말했던 그 나폴리의 유리병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 그림 하나 그리죠. 그 장소 이름. 거기다가 그것이 어딘지를 쓰잖아요. 다만 냉장고에 붙지 않고 냉장고가 없을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 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일들인 거죠. 마르코 폴로 이야기도 안 하셨잖아요. 네네. 네, 마르코 폴로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말한 그 로마 시대나 이런 것들은 그냥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로 남아있는 기록들이죠. 네. 탐험한 뭐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있지만 여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마르코 폴로가 고향을 떠나서 이 원나라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게 13세기거든요. 원나라의 그 당시 황제가 누군가 하면 코빌라이 칸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손자. 네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됐다가 돌아오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25년이거든요. 그래서 출발했을 때는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돌아올 때 8명인가 돌아와요. 나머지 사람들은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날 거고. 이 사람은 베네치아 사람인데 북경까지 갔다 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견문록이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의 견문록이 지금 오늘날의 그 사가들의 어떤 그런 그 연구들에 따르면 사실은 굉장히 허구가 많다는 건 그쵸. 사실인데 뭐 알게 뭐하잖아요. 네. 막 써도 아예 안 갔다라는 주장도 있긴 해요. 북극곰을 사진을 안 찍었으면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는지 이런 거는 솔직히 맞아, 맞아. 알 수가 보는데 없어요. 네. 서울랜드 같더라고요. 사진 보는데 그렇죠? 사진 보는데. 또 한 명 동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손오공과 함께 저팔계와 함께 떠났다고 하는 삼장법사. 삼장법사. 네. 근데 뭐 원래는 삼장법사라고 부르지만 현장이죠. 네. 실제로는 혼자 갔어요. 옆에 손오공도 아. 없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팔계도 없고요. 혼자 갔는데 뭐 실제로는 걸어서 가기도 하고 조랑말을 타고 가기도 했는데 아하. 그걸 지도에서 보면 불가능한 여행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를 서기 7세기에 한 거예요. 돌아올 때는 애초에 갔던 목적이 불경을 가지러 간 거잖아요. 책을 600권 이상을 갖고 오거든요, 불경을. 그걸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그래서 올 때는 인도에서 굉장히 융숭한 대접도 받고 해서 수십 마리의 말에다가 짐을 싣고. 네, 짐을 싣고 해서 귀환을 해서 당태종의 환대를 받으면서 또 대당서역기라는 그 책을 쓰게 됐죠. 그 당시 약간 빠니보틀이네요. 네. 그냥 여행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더 고생하는 쪽으로 가고 일부러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한 대 맞고. 시작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국인들은 여행할 때 이런 특징이 있다. 조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점이 달라요? 약간 스테이지 클리어 개념 같이 하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도장 깨기? 임무 수행 방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퀘스트 깨는 느낌으로 체크박스에 체크 네. 표시하는. 사진 찍고 빨리 이동 막 이런. 아 근데 거. 요즘은 안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약간 다른 의견을 내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래라고 말하는 걸 되게 지향해요. 아하. 왜냐면 내가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다르죠. 다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아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라고 하는 게 외국 애들도 어렵게 얻은 휴가를 온 거라서 되게 열심히 다니고 네. 열심히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올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조급하게 하고 많이 뭐 미션 클리어하듯이 다니고 이럴까라고 하면 제도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도. 네. 제가 처음 외국 여행 가서 느낀 건 제가 이제 태국을 태어나서 처음 해외여행으로 갔는데 네. 코사메시라는 작은 섬에 갔어요. 친구랑 둘이서 갔는데 제가 코사메시에 가가지고 1박 하고 다음 날은 또 방콕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코사메시 서양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친해졌는데 야, 너 언제 가니? 여기 언제 떠나니? 그래서 내일 가.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까 왔잖아. 오늘 와서 내일 가. 외국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놀래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너무 놀라면서 이 사람은 코사메스에서 2주, 이 사람은 코사메스에서 한 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날 도착해서 다음날 방콕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일까? 조급함일까? 물론 조급함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돈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휴가 일수 문제가 있어요. 그 기간이 제도라는 게 짧네. 휴가 연월차를 제도. 얼마나 쓸 수 맞아, 있을까? 맞아, 맞아. 맞아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휴가를 갈 때 최장기간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9일 가잖아요. 네. 앞뒤 주말 붙여서. 네. 아 맞아요. 9일도 진짜 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조급함이 우리의 그러니까. 무슨 민족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여행은 사실은 한국의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맞아요. 빡빡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애들 한 달 정도 놀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왜 벌써 가? 왜 이렇게 짧게 있어? 할 때마다 정말 우린 그러고 한가한 소리. 싶냐고. 내가 그러고 그렇지.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글쎄 말이야. 다 물어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왜 이렇게 짧게 있다가? 이러는데 또 좋게 그나마 보면 길게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사실 정말 이국적인 풍경, 정말 멀리 있는 장소 이런 거를 컨텐츠로 대신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가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큰 화면으로 여행을 소재로 한 뭐 다큐라든가 TV 시리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대리만족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추천할 수 있는 작품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이제 여행 가고 싶을 때 우리가 사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꼭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보면서 만족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화 중에 이제 그런 장소로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로마 시대도 얘기하고 이제 중세 시대 얘기하고 그랬는데 중세 시대 유럽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이탈리아였거든요. 실제로도 유럽을 여행을 해보면 결국 이탈리아다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모든 길은 이탈리아로 네. 통한다. 근데 그 이탈리아를 다룬 영화이기도 하고 워낙 또 영화도 좋고 괜찮은 영화가 다이안 레인이 나온 영화였어요. Under the Tuscan Sun. 투스카니의 태양. 인생 영화, 토스카나 인생 지방. 영화. 아, 너무 이미 좋아하시는군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남편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여자가 이제 혼자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기도 싫은 패키지 여행을 이탈리아로 친구가 가라고 그랬죠. 가게 되는데 토스카나 지방을 가서 그냥 빈둥빈둥 생각도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그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집에 꽂히는 거죠. 브라마솔레라는 집인데 그 집에 꽂혀서 그 집을 갑자기 사는 엄청난 일을 미국 사람이 이탈리아에 여행 가서 패키지 여행을 하는데 이탈리아 주택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고치고 거기서 사랑도 하고 새로운 삶을 정착하는 그런 건데 그 한국 사람들이 보통 여행 이탈리아를 많이 가면 로마를 가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피렌체를 가거나 뭐 베네치아를 가거나 근데 남쪽으로 가야 되고요. 아유, 이탈리아는 남부죠. 네, 정말 좋거든요. 포시타노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 하나인데 영화에서도 이제 포시타노를 가고요. 사실은 제가 외국에 여러 번 그 가면서 이렇게 현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했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서 그런 건데요. 뭐 자유로워서가 아니라 자기 집이 예를 들면 독일 사람인데 그리스의 조그만 섬에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여행 왔다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짐 챙겨서 여기 와서 평생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본거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런 한국의 역사나 제도나 이런 모든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반도 국가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아, 전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거 가지고 오셔서 반갑네요.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런 걸 많이 끝나지 않는 세 번째 데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야. 영어로 제목은 The Longest Third Date.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 나오는 그 후티지들도 실제로 이 커플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인데 하도 촬영한 게 많아서 그걸 엮어서 영화화를 한 거예요. 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 어플로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냥 나쁘지 않았어. 근데 다시 만나자고 애프터 신청이 와서 두 번째 또 만나서 뭐 술 한잔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 만남을 이 남자가 그냥 가볍게 나 코스타리카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아.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 젊은 남녀가 둘 다 약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뭐 약간 안 좋은 일도 있고 관계에서 어떤 환멸도 느끼고 좀 살아가는데 재정비가 필요한 그런 시기여서 에이 뭐 쉽게 그냥 가자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뭐 큰일이야 나겠어 그 나쁜 사람 같지도 않은데 하면서 여자가 응해요. 그래서 3박 4일로 코스타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뭐 어디 리조트에서 그냥 뭐 날씨 좋으니까 수영하고 이렇게 노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비행기가 이륙을 못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날짜가 귀국 날짜가 점점 미뤄지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만난 남자인데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 두 사람이 뭐 사랑이 안 싹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정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너무너무 나랑 안 맞는 사람인데 그렇겠네요. 같은 공간에 발이 묶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누구를 사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경계심도 되게 높고 서로 그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데 지내보니까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인연인 거예요. 성향도 잘 맞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게 사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 사랑의 전형적인 과정이 뒤바뀐 거잖아요. 우린 보통 이제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면서 서로를 계속 탐색을 하고 나랑 맞나 안 맞나를 여러 저울질을 해본 다음에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안 돼.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둘이 같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발이 묶였는데 단 한 사람과 1대1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언론사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화제가 된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100% 자기 없는 그러네요. 실화예요. 네. 여행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행을 정말 잘 표현한 소설이 있어요. 타나토노트 들어보셨어요? 이건 봤죠. 너무 유명한 책이죠. 너무 좋아하는 책. 아, 나만 안 본 거예요? 당연히 또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봤어야 되는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그분이 본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이라고 하는 게 타나토노트. 타나토스라는 죽음, 그 다음에 뭐 넛 혹은 뭐 에로넛에서 따왔다고 하는 뭐 우주비행사나 에스트로넛. 항해사에서 따왔대요. 그래갖고 요거를 연결해서 타나토노트라는 걸 썼는데 이게 그 죽음을 여행하는 항해자들. 근데 저는 이게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뭐 탐구도 굉장히 재밌지만 이들이 그 죽음을 탐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주비행사랑 너무 비슷해요. 네. 우주비행사들이 정말 힘겨운 과정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정말 나를
바로 죽음으로 몰지도 모르는 그 외주를 타고 가서 무언가를 얻고 돌아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네, 계속 실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죽음이라는 것과 우주라는 것을 약간 치환해 줄 정도로 정말 생생하게 그걸 표현합니다. 그 죽음을 여행한다는 게 그 사후 세계 명계를 네. 탐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발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작품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약, 충격 여러 가지 요법을 써가지고 코마 상태로 빠뜨려요. 그러면서 얘가 실제 죽지는 않되 거의 죽은 것과 비슷한 상태, 빈 상태로 빠뜨리는 거죠. 레드 선 이렇게 네. 하듯이. 그러고 나서 얻은 정보들로 지도를 그리면서 다시 깨어나게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또 그리고 하면서 조금씩 그 죽음의 그 사후 세계 지도를 그립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달 탐사랑 너무 비슷해요. 네. 실제로 그 인류가 가장 멀리 간 여행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류가 가장 멀리 간 여행. 달 아니에요? 달 중에서도 아폴로 13호. 아폴로 13호는 실제로 달에 착륙하는 미션을 가지고 갔죠. 왜냐면 아폴로 11호가 착륙에 성공했고 12호도 착륙을 했으니까. 13호가 그 달로 착륙하는 미션을 수행하러 가다가 그 두 번째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달 주위를 계속 이상한 형태로 돌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장 먼 곳에 도달을 해요. 네. 즉 이제 달에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 거죠. 네. 거기가 그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이들이 도착한 거리가 40만 킬로미터. 네. 재미있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죽어야 정상인 3명의 우주 비행사가 그 지상국과 교신, 막 지구에서 이제 이들을 살리려는 노력들,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계산, 막 과학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정말 창의적인 방식으로 생활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타나토노트를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실제로 이제 우주 비행사들도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무언가 인류를 위해 해내는구나.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이고. 네. 타나토노트, 그러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국에서 워낙 인기 있는 소설가이고 사실은 저는 베르베르 소설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게 타나토노트예요. 아, 저도. 네. 보통 이제 개미들을 제일 좋아하죠. 개미도 굉장히 좋죠. 네. 명계를 여행을 이제 떠나잖아요. 소설 네. 속에서 마치 우주여행 가듯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명계로 떠나서 명계에서 막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 세금 내야 돼요? 네. 명계 갈 때 세금. 그 사이에 막 관광세. 광고판도 막 붙이고 이래요. 소설 속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되고 히말라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에 너무 많이 올라서 입산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오버투어리즘으로 시민들이 반대하면서 관광객들 노천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물 투척하고 이랬잖아요. 물총 쏘고. 그건 되게 당연히 안 부적절한 되죠. 대응 네.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도망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게 명계에서도 우주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상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면모도 또 보이겠네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인류가 도달한 모든 곳에는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재밌는 게 해양 쓰레기도 네. 인류가 해양을 개척하면서 생겼거든요. 그리고 우주 쓰레기라는 개념도 인류가 우주를 개척하면서 생겼어요. 네.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일단 궤도님은 명계로의 여행을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여행이 아닌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도 여행이고 네.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여행이고 그렇죠. 또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더라도 다 여행인 거니까 네. 우리가 되게 방대한 주제를 다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잭 케로악 책 중에 길 위에서라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거기에 길이 곧 인생이다라는 유명한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에 정말로 그 평범한 진리 같은 게 도로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네요. 오늘도 그러면 우리만의 라이브러리를 쌓아보는 시간, 우리의 라플 위클리 픽을 추천을 해드릴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타나토노트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께요? 사후 세계라는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의 경험을 탐구하는 비행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 아폴로 미션과 같은 우주 비행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열정적으로 그러한 탐험에 임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탐험가들의 현장을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끝나지 않는 세 번째 데이트를 추천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내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보통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난다라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기도 하고
그게 되게 보편적인 어떤 그 템플릿 같은 게 있는데 인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분들에게 네, 인연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뭐 토스카니의 태양 그 추천드렸고요. 뭐 간단히 한 줄만 한다면 또 다른 삶은 없을까? 고민에 빠진 당신에게. 특히 오늘도 재밌지 않았어요? 저 여행을 떠난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네. 굉장히 많은, 심지어 사후세계까지도 여행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네요. 달나라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갔다 오고. 사실 이런 여행이 주제라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셋이 수다 떨어도 너무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다고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유익하고 또 재밌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궤도님의 뇌 속으로, 동진님의 뇌 속으로 여행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오늘도 라이프 플러스 트라이브 앱에 접속하셔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컨텐츠 중에서 궁금하거나 보고 싶거나 관심 가는 작품들에 여러분 투표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여러분께 새로 발견해 드리는 콘텐츠를 접하면서 일상을 더 알차게 꽉꽉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와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